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낯선 소리,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1층은 어머니 방, 2층은 아들 내외가 쓰는 방이다. 11월, 새벽 2시가 가까워오는 시간. 집안은 깊이 잠들어 있다. 아들 박민준 48세은 갑작스러운 갈증에 잠에서 깨 물을 마시러 내려왔다.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뭐지? 바스락, 바스락. 무언가를 싸는 소리였다. 어머니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시계를 봤다. 새벽 1시 47분. 어머니가 이 시간에 깨 계신다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어머니는 원래 잠을 잘 못 주무셨다. 화장실 가시나? 물이나 마시자. 민주는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려다 멈췄다. 어머니 방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은 목소리. 전화통화 같기도 했다. 민주는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계단을 올라갔다. 그냥 노인들 특유의 불면증이려니 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 어머니 박순례. 어머니 박순례 73세는 경기도 부천 토박이다.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 아들 민주는 서울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다니고 딸 민지는 결혼해 광주에 산다. 남편 박창수는 3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정년퇴직 후 텃밭 가꾸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순례는 조용해졌다. 아니, 조용해진 게 아니라 움츠러들었다.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다. 아들 민준이 2년 전 단독주택을 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엄마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괜찮아. 나 혼자도 잘 있어. 아니에요. 모셔야죠. 아버지도 없는데. 순례는 마지못해 짐을 쌌다. 사실 혼자 사는 집이 조금 무서웠다.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아들 집에 와서도 순례는 존재를 최소화하며 살았다. 밥은 혼자 따로 먹거나 며느리 눈치를 봐가며 얻어먹었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었지만 며느리 성격상 그냥 두는 편이 편했다. 며느리 김지연 45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바쁜 사람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집안일도 도맡아 하니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냉장고 있는 반찬 드세요. 오늘 장 못 봤어요. 그래, 알았어. 순례는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지연이 먹다 남긴 반찬들이 있었다. 괜찮다. 원래 혼자 먹을 때도 이것저것 해먹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한 달 전부터 민준이 어머니의 이상한 낌새를 처음 눈치챈 것은 약 한 달 전이었다. 어머니가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출 시간이 문제였다. 오전 10시, 혹은 저녁 6시, 혹은 밤 9시, 돌아오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3시간, 어떤 날은 5시간.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네 좀 걸었다. 이 시간에요? 낮에 더워서. 민주는 그러려니 했다. 노인들은 습관이 다르다. 잠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외출도 제멋대로다. 하지만 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는 신경이 쓰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무언가를 종이에 싸거나 봉투에 담는 소리 같은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 방에 노크를 했다. 엄마,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술래 잠깐 뜸을 들이다가 잠깐만. 30초쯤 기다렸다. 들어와.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방이 너무 말끔했다. 테이블 위에 항상 있던 약봉투들, 실, 작은 메모지들이 없었다. 엄마, 뭐 하셨어요? 정리 좀 했지. 왜? 아니, 그냥요.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눈에 밟혔다. 그리고 오늘 밤, 민주는 새벽 1시 47분에 물을 마시러 내려왔다가 어머니 방 불빛을 봤다.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지 않았다. 계단 아래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바스락, 바스락. 그리고 잠시 후 방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나오셨다. 낡은 청가방을 들고 겉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은 채로 속으로 어디를 가시려는 거지? 이 시간에? 어머니는 민준이 계단 아래 서 있는 걸 보지 못하셨다. 조용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셨다.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말해야 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그리고 나가셨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결심했다. 따라가야 한다. 민주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차 열쇠를 들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이미 골목 끝까지 걸어가고 계셨다. 가방이 묵직해 보였다. 어머니는 새벽에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미행. 민주는 차에 탔다. 시동은 걸지 않았다. 어머니가 걸어가시는 방향을 확인했다. 버스 정류장 쪽이었다. 밤 2시가 넘은 시간에 버스를 탄다는 게 이상했다. 이 동네 심야버스는 몇 개 없다. 주로 서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었다. 어머니가 정류장에 서셨다. 민주는 차를 천천히 움직여 골목 입구에 세웠다. 거리를 두고 관찰했다. 5분쯤 기다리자 버스가 왔다. 어머니가 타셨다. 민주는 차를 몰며 버스를 따라갔다. 버스는 큰 길로 나와 서울 방향으로 달렸다. 20분, 30분. 한강을 건넜다. 영등포를 지나쳤다. 구로를 지나쳤다. 버스가 멈췄다. 어머니가 내리셨다. 민준이 차를 세우고 내렸다. 거리를 두고 걸었다. 어머니가 들어선 곳은 허름한 주택가였다. 아니, 주택가라기보다 쪽방촌에 가까웠다. 낡은 벽, 좁은 골목, 희미한 가로등, 여기저기 쌓인 폐지. 여기가 어디야? 엄마가 왜 이런 데를? 어머니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셨다. 4~5번 꺾어지는 좁은 골목 끝에 낡은 철문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 문 앞에서 멈추셨다. 잠깐 숨을 고르시더니 문을 두드리셨다. 나야. 왔어. 문이 열렸다. 안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담벼락에 붙어 섰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가셨다. 문이 닫혔다. 민주는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다. 창문이 있었다. 낡은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틈이 있었다. 민주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작은 방이었다. 낡은 장판, 곰팡이 핀 벽, 형광등 하나. 방 한쪽에 아기가 누워 있었다. 생후 1년도 안 되어 보이는.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여자 옆에 앉으셨다.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돈이었다. 봉투에 든 돈. 여자가 그 봉투를 받으며 울었다.
어머니, 이번 달도 감사합니다. 정말 아기는 잘 먹어? 분유값은? 그건 정부에서 좀 나와요. 그래도 많이 부족해서 이거면 됐어? 더 필요하면 말해. 아니요. 이미 너무 많이.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들었다. 그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민주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아들 집에서는 한 번도 저렇게 환하게 웃지 않으셨는데 우리 예준이 또 컸네. 이렇게 컸어? 할머니 알아봐? 응. 아기가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다. 민주는 담벼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할머니, 저 여자가 누구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돈이 있다. 엄마 통장에 남아있는 3천만 원. 그걸 이 여자한테 준 거야?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다. 모르는 사람한테 어머니가 돈을 주고 있다. 어머니를 이용하는 게 분명하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저 여자와 나누는 대화를 더 들어야 했다. 민주는 계속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나야 괜찮지. 아들분이랑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 집에 사는데 좋으시겠어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다. 뭐, 그렇지. 그 말의 온도가 낮았다. 민주는 그게 마음에 걸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일어나셨다. 가방은 비어 있었다. 다음 달에 또 올게. 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문이 열렸다. 민주는 재빨리 골목 어귀로 피했다. 어머니는 걸어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셨다. 민주는 차를 타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시간쯤 뒤 어머니가 조용히 집에 들어오셨다. 현관문 소리, 신발 벗는 소리, 방문 닫히는 소리. 민주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새벽 4시가 넘어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침 7시.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지으셨다. 민주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척이었다. 밥 냄새가 났다. 된장국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 민준이 2층에서 내려왔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새벽 4시에 돌아온 사람이 잘 잤다고 한다. 엄마, 응?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머니가 멈추셨다. 뒤를 돌아보셨다. 눈이 마주쳤다. 그냥 바람 좀 쐬러. 새벽 2시예요? 덥잖아. 낮보다 시원해서. 11월 새벽이 덥다고? 민주는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다. 엄마, 제가 봤어요. 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뭘 봤어? 따라갔어요. 차로. 그 집까지. 긴 침묵이 흘렀다. 못 본 척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못 본 척을 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요? 새벽에 거기까지 가서 돈을 줘요? 얼마나 줬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다. 엄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잖아요. 3천만 원이요. 그걸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서셨다. 내가 알 것 없다.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민준 알 것 없다고요? 그 돈이 우리 가족 돈인데?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엄마, 지금 그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접근해서 뭔가 빼앗으려는 거라고요. 어머니가 힘없이 웃으셨다. 속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처음 만난 사람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 아니야. 민준이 멈췄다.
그럼 누구예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다. 민주는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무언가 엄청난 게 저 문 너머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말한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서랍 속 사흘이 지났다. 어머니와 민주는 서로 말을 아꼈다. 밥은 같이 먹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민주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었다. 팀장이 2번이나 이름을 불렀는데 못 들었다. 박 대리, 요즘 무슨 일 있어? 나 죄송합니다.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는 게 아니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 방 불빛이 보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밤이면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 민주는 참았다. 며칠 기다리면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실 것 같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그날도 어머니가 외출을 하셨다. 오후 3시 가방을 들고 어머니 또 나가시네요. 능, 어디 가시는 건지. 요즘 자주 나가시던데. 그냥 산책이야. 민주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아직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가방이 비어 있었다. 이번에도 민주는 그날 저녁 어머니 방 앞에 섰다. 엄마, 저예요. 응,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다. TV는 꺼져 있었다. 방이 조용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엄마도 알잖아요. 그 여자 이야기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다. 그냥 두면 안 되냐? 안 돼요. 제가 걱정이 되니까요. 걱정할 것 없어. 엄마, 그 돈이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입을 다무셨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돈,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통장 좀 봐도 돼요? 왜 내가 내 통장을 봐?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이상한 게 있나 싶어서. 이상한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엄마,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오래 침묵하셨다. 너무 오래. 민주는 기다렸다. 언젠가 말해줄게. 언제요? 때가 되면.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민준의 독단적 행동.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다. 직접 알아보기로. 어머니가 다음에 또 그 집에 가시면 이번에는 직접 들어가 보기로. 그리고 나흘 뒤 어머니가 또 외출하셨다. 밤 8시 가방을 들고 민주는 이번에도 뒤를 따랐다. 어머니가 그쪽 방촌 골목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확인했다. 어머니가 문 안으로 들어가시자 민주는 5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그 젊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안쪽에서 나오셨다. 민준을 보셨다. 눈이 커졌다. 민준아, 왜 여기를? 저는 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박민준이라고 해요. 여자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민아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랑 어떤 관계예요? 여자가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한테서 돈을 받고 있죠? 그건 얼마나 받으셨어요? 언제부터예요? 미나가 입술을 꽉 물었다. 민준아, 엄마, 지금 제가 이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받았어요? 500? 1000만 원? 그 이상이에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제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어머니가 억지로 주셨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오셔서 돈을 주신다고요? 왜요? 무슨 이유로? 미나가 대답하지 못했다. 저한테 숨기는 게 있죠? 우리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가 민준의 팔을 잡으셨다. 민준아, 그만해. 엄마, 그만하라고.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평소에 듣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집에 가자. 순례가 미나의 손을 한번 꼭 잡으셨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할게.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어머니를 따라 나왔다.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다. 엄마, 오늘은 그냥 자자. 문이 닫혔다. 민주는 거실에 앉았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다.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다가 소파 위에 뭔가 놓인 걸 봤다. 낡은 봉투였다. 어머니 방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낡은 종류의. 그 위에 연필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민준아, 읽어봐라. 민주는 봉투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남긴 것의 정체는? 봉투 속 편지. 민주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어머니 필체였다. 낡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쓴 것 같았다. 잉크가 싱싱했다. 민주는 편지를 펼쳤다. 민준아, 이걸 언제 읽을지 모르겠다. 내가 더 캐묻기 전에 내가 먼저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한테 여동생이 있었다. 이름은 박순이. 나보다 6살 아래야.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다. 왜 말 안 했느냐고? 말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순이는 27에 아이를 낳았어. 결혼도 안 하고. 남자는 도망갔고. 그때 나한테 편지가 왔었다. 언니, 아이를 낳았어. 이름은 미나야. 혼자는 못 키울 것 같아. 나는 그때 내 아버지한테 말을 못했어. 내 아버지가 완고한 사람이었잖아. 아무것도 이해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나 혼자 했어. 용돈 아끼고 반찬값 줄이고 몰래 보내줬어. 그러다 순이가 죽었어. 미나가 10살 때. 위암이었어. 너무 갑작스럽게. 혼자 남은 미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보육원을 보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미나가 성인이 되고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모, 나 미나예요. 살아있어요. 나는 그 전화를 받고 1시간을 울었어. 그때부터 다시 도왔어. 내 아버지 모르게.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미나가 아이를 낳았어. 예준이라고. 얘도 혼자야. 이번엔 남편이 도망간 게 아니라 사고로 먼저 갔어. 나는 그게 너무 안 됐어.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창피해서 말 안 한 게 아니야. 미안해서 말 못한 거야. 보육원에 보낸 것도 오래 외면한 것도 나만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산 것도 민준아, 엄마가 틀렸으면 말해줘. 그래도 괜찮아. 마이너스 엄마가. 봉투 바닥에서 편지 밑에 또 다른 것이 있었다. 낡은 사진 한 장. 흑백에 가까운 컬러 사진. 1990년대 것으로 보였다. 어머니가 젊었다. 29, 30쯤. 그 옆에 훨씬 앳된 여자가 있었다. 20 초반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어딘가 놀러가서 찍은 것 같았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사진 뒷면 1992년 여름. 언니랑 나 속초 바다에서 고모가 있었다.
어머니한테 여동생이 있었다. 민주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30살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민주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고모라는 사람. 박순이. 이름도 오늘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 딸 미나. 그 사람의 아이. 어머니 말로는 이모라고 불렀다지. 어머니한테는 조카였다.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피를 나눈 조카.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자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어머니가 용돈을 아끼셨는지, 왜 반찬값을 최소화하셨는지, 왜 외출도 잘 안 하시고 당신 것은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는지, 새 옷 한 벌 없이 사시는 게 원래 성격이려니 했다. 그냥 절약하시는 거려니 했다. 그게 아니었다. 30년이었다. 30년 동안 아버지 모르게, 아들, 딸 모르게 혼자 그 짐을 지고 계셨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다. 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엄마, 자요? 앉아. 민주는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다. 불도 안 켜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빛 속에 엄마, 고모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저한테 복잡했어?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30년 동안 혼자 다 하셨어요? 뭐 별거 있나? 용돈 좀 아낀 거지. 별거 있나 라고 하셨다. 민주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다. 엄마, 그게 별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별건가. 가족이잖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셨다. 가족이라고 다 잘해줄 순 없잖아. 나도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순이가 죽었을 때, 미나를 보육원에 보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어머니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 애가 날 이모라고 불렀거든. 나보면 그게 너무 미안했어. 민주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손이 거칠었다. 주름진, 굳은 살이 박인. 이 손으로 30년을 버텨온 거구나. 민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미나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남아 있을까요? 미나를 찾아서 다음 날 오전 민주는 혼자 차를 몰았다. 그 골목, 그 철문 앞, 문을 두드렸다. 미나가 문을 열었다. 민준을 보더니 굳었다. 어제 그분, 네, 민준이에요. 어머니 아들. 어제는 죄송했어요. 많이 몰아붙였습니다. 미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미나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다. 방 안은 어제 봤던 그대로였다. 작고 낡은 방, 아기용품이 가득한. 예준이가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다. 민주는 앉았다. 편지 읽었어요. 어머니가 어젯밤에 쓰셔서 놔두셨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군요. 어머니 여동생이 미나 씨 어머니시죠?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모가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때 제가 10살이었거든요. 이모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데려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민주는 그 장면을 상상했다. 10살짜리 아이, 보육원 앞, 우는 어머니. 저는 어릴 때는 원망도 했어요. 왜 나를 안 데려가냐고. 근데 나중에 이해했어요. 이모한테도 살아야 하는 집이 있었던 거잖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성인 되고 연락했더니 이모가 울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모가 도와주셨는데 저는 사실 받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이모 드리려고 제가 뭔가 드린 적이 없잖아요. 받기만 했으니까. 민주는 말이 안 나왔다. 어머니가 그분을 고모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이모가 엄마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나를 닮았다고. 민주는 예준이를 봤다.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방긋 웃었다. 예준이 몇 개월이에요? 11달이요.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민준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드리는 거랑 별개로. 당분간 예준이 분유라도 사는 데 써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미 이모한테 너무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저한테도 가족이에요. 사실상 미나가 눈을 들었다. 제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잖아요. 그게 제 어머니의 마음이고 저는 그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감사합니다. 예준이가 민준 쪽으로 기어왔다. 바지를 잡았다. 민준이 아이를 안았다. 가볍고 따뜻했다. 어머니와 미나 다시. 그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그 골목 앞에 섰다. 엄마 같이 들어가요. 뭐? 왜? 그냥요. 같이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민준을 한참 보셨다. 뭔가 말씀하시려다 그냥 걸어가셨다. 철문함. 어머니가 두드리셨다. 나야. 문이 열렸다. 미나가 나왔다. 어머니를 보고 그 옆에 민준을 봤다. 그 세 사람이 문 앞에서 마주 섰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미나가 어머니를 안았다. 이모,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 등을 두드리셨다. 나도 보고 싶었어. 민준은 뒤돌아섰다. 눈물이 나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밤바람이 불었다. 골목이 조용했다. 어딘가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났다. 민준은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장면을 아버지도 봤다면 화내셨을까? 아니면 이해하셨을까? 아마 처음엔 화내셨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엔 이해하셨을 것 같다. 그런 분이었으니까. 밥 한 끼. 우리는 그날 함께 밥을 먹었다. 민준이 근처 감자탕 집에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와 미나, 예준이, 그리고 민준.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다. 예준이가 밥알을 집어 먹다가 테이블에 흘렸다. 어머니가 웃으셨다. 이거 봐. 밥을 이렇게 먹네. 원래 이래요. 엄청 먹는데 다 흘려요. 그래도 잘 먹으니까 됐지. 잘 먹어야 건강한 거야. 어머니가 예준이 입 주위를 닦아주셨다. 예준이가 까르르 웃었다. 미나가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이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미나 손을 잡으셨다. 나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민주는 감자탕을 뜨다가 멈췄다. 그냥 그 두 사람을 봤다.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많이 드셨다. 보통 밥을 반 공기도 안 드시는데 오늘은 한 공기를 다 비우셨다. 엄마, 오늘 많이 드시네요. 맛있잖아. 원래 맛있었는데요. 마음이 편하면 다 맛있어. 마음이 편하면 다 맛있어. 민주는 그 말을 오래 새겼다. 집으로 가는 길. 밤 10시가 지나서 집으로 왔다. 미나는 예준이를 데리고 버스를 탔다. 민준이 버스비를 쥐어줬다. 어머니와 민주는 차를 탔다. 내내 말이 없었다. 집 근처 골목길에서 신호에 걸렸다. 민주는 그때 말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어머니가 민준을 봤다. 내가 뭘 말해줘서요. 편지로라도. 어머니가 다시 창밖을 보셨다. 나야 말 못해서 편지 쓴 거지. 그래도요. 좋았어요.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출발했다. 고맙다. 제가요? 알아줘서. 민주는 아무 말 못했다. 그냥 어머니 손을 잡았다. 집까지 10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달렸다. 말없이, 하지만 충분히. 에필로그. 그 이후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밥을 먹는다. 어머니와 미나, 예준이, 그리고 민준과 아내 지연이. 지연은 처음엔 놀랐다. 그런 사연이 있었냐고. 하지만 예준이를 보더니 금방 마음이 녹았다. 어머니, 왜 이런 걸 혼자 하셨어요? 저한테도 말씀하셨으면. 며느리한테 뭘 부담 주나? 부담이 아니에요. 저도 같이 할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셨다.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예준이는 이제 잘 걷는다. 어머니를 보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온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을 때 얼굴이 환해진다. 민주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 이후로도 이렇게 환한 얼굴. 30년을 혼자 지켜온 사람이 있었다.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칭찬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그냥 마음이 시켜서 한 거라며. 그게 우리 어머니였습니다.